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저도 몇 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진보 진영의 인사로서 민변에서 활동했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며 완전히 등을 돌린 그런 인물로 평가됩니다. 권경애 변호사,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의 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수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 권경애 변호사가 어제 이 폭탄 같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자, 권경애 변호사가 집권 여당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청와대 민정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아마도 같이 민변에서 활동해서 지인인 것 같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 사이.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이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협박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글이 나가서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보도해서 논란이 되자 지금 정치권은 발칵 뒤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한상혁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조사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났고,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즉각 반론을 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를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시점은 MBC 첫 보도가 나가기 전이 아니라 보도가 나간 뒤였다. 이렇게 자신의 통화 내역까지 보여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드디어 권경애 변호사가 종합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말, 전화 시점은 한상혁 위원장이 맞다. 내가 착각했다.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 MBC 보도가 나가기 전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MBC 보도가 나간 뒤에 전화를 한 것이 맞다.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자,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정부에 속해 있지만 청와대나 민주당과 이렇게 협조하고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정부 중에도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렇게 독립적이고 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검찰총장입니다. 감사원장입니다. 장관과는 정치적 위상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에 개입해서 만약에 특정한 이념 편향성, 정당 편향성을 든다면 대한민국의 방송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공영방송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행태는 권경애 변호사가 맞는 말을 했다면 의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권경애 변호사는 민변 출신입니다. 한상혁 위원장 말고도 청와대의 권력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리도 제안하고 아마 이런 회의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KBS, MBC 보도 행태를 보면 능히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점쳐보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권경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권경애 변호사가 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과 통화했다는 페이스북 글이 나간 뒤 엄청난 논란이 일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과는 1시간 반 동안 통화했다. 윤석열이라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권경애 변호사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들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대로라면 한상혁 위원장은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따로 앞으로 논란이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란 뜻입니다. 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 및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에 대하여라는 글을 권경애 변호사가 올렸습니다.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습니다. 그날 저는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상혁 방송위원장의 반박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통화 내용을 소개하는데 충격적입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그날의 통화 내용 중에는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그러자 권경애 변호사가 말합니다.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최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한상혁 위원장, 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아. 나쁜 놈이다. 자, 김건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김건희를 잘 안다. 이런 말을 지인하고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웃깁니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그래 권경애 변호사가 말합니다. 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냐? 그러자 한상혁 위원장,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곧 알게 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마도 한동훈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감정이 상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런 개인적인 이 불만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뭐 사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민변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방송통신위원장 중립성을 지켜야 할 그런 위원장이 아니라 마치 무슨 특정 정당의 홍보원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상혁 위원장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또 씁니다.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MBC 보도는 한동훈 검사 이름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상혁 위원장은 한동훈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친구 공개로 삭제를 예고하며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기사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대화 정보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한 유착이었다거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심정을 굳히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올린 글입니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 31일 MBC가
A 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권한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권한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야, 정말 강하게 썼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 글을 읽어본다면 한상혁 위원장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나온 계기는 어제 새벽에 올린 권경의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 라는 글과 함께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해 9월 9일 조국 장관 임명 당일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보고 페북에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하우스 오브 카드 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한 정치 드라마 이름입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의 시작이냐는 간단한 글을 올렸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정에서 전화가 왔다. 참 신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라의 보도와 전화통화가 시작이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이 의심으로 바뀌었던 변곡점이다. 그 후 꽤 유혹적인 회유의 거래 제안도 왔었고 입을 다물라는 직접적인 경고와 압박도 꽤 여러 차례 있었다. 당신은 정말 나 하나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이런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없던 압박과 공포였다. 그리고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물음표 전화를 받았다.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이니 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 그때는 한상혁이라는 실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가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전화가 왔다는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나간 뒤에 전화를 건 겁니다. 이거는 한상혁 위원장이 반박했고 곧 권경의 변호사도 시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이 나간 뒤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전화, 자, 그전에도 지금 뭐 협박, 회유, 경고, 압박 이런 거를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민변 출신 변호사 권경희한테 이렇게 했으면 다른 쪽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은 일단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권경희 변호사가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들을 쭉 썼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문재인 정권은 그 도덕성이 뿌리쳐 흔들거릴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시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독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 정부입니까? 한상혁 위원장도 혹시라도 권경의 변호사의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즉각 반박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아무튼 저는 사실에 기반한, 팩트에 기반한 그런 보도를 합니다. 지금 한상혁 위원장의 말은 권경의 변호사의 말이 사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통화를 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권경의 변호사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그 엄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후배 변호사에게 민변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호소, 협박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이것 또한 적절치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국회에서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아마 핵폭탄급
논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경의 변호사와 전화를 하면서 MBC 보도를 이야기하고 채널A 보도를 이야기할 때 채널A의 재승인 여부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안 그래도 편파적인 방송 환경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 불행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